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또 하루를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 최근 아주 절정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주간 역시도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배당이 좀 약소했지만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하는 것보다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적중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계산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적중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고, 야간 역시도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적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단 말이죠. 그죠? 어제 주간도 6경기 건드려가지고 SSG 언더 딱 0.5 오버 나는데 마지막에 적시타 아니죠? 후에 말해도 1점 났구나. 어찌됐건 정말 아슬아슬하게 오버가 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딱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서 수익을 얻었고, 오늘 야간 역시도 피치버그스는 딱 하나 틀렸습니다. 야, 연봉패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피츠버그가. 이렇게 막 상위 선배들도 다 2, 3점씩은 뽑는다. 라는 좀 증거가 남아있어서 좀 들이댔던 경기였는데, 그죠? 피츠버그 승만 아쉬웠고, 나머지 어제 분석했던 경기들도 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커 모바, 템파 승도 한번 금액 낮춰서라도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결국에는 이것도 적중을 했죠. 결국에는 사실 어제 야간은 진짜 잘하는 거죠. 피츠버그 딱 한 경기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맞춘 셈이니까. 기타 뭐 말씀드렸던 다저스 경기 뭐 마이너 오바 뭐 마이너 못 찍었지만 승의 오바가 찍혔고, 샌프란시스코 언더는 또다시 11연속을 찍으면서 충분히 또 좋은 분석이 되었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간 역시도. 그리고 수익도 얻었고. 잠시만요.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자, 오늘은 정밀 분석을 딱 3경기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은 진짜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야, 이게 오늘은 자고 일어났을 때부터 찌뿌둥한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랑 콜로라도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새벽 1시경에 시작되는 경기죠. 그래서 좀 이제 다음날 출근 안 하시고 좀 이제 밤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주 선호할 만한 시간대 경기인데, 자, 우선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선발 판트릴, 그리고 콜로라도 선발은 프릴랜드가 등판을 하죠. 콴트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너진 적 없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닝은 맥시멈 5이닝까지지만 어찌됐건 얘가 뭐 이닝이 털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5이닝만이라도 2실점 이내로만 끊어주면은 정말 좋은 피칭을 했다라고 여겨야 되는 선발인데, 그거를 지금 뭐 샘프, 천사, 템파, 다저스까지 굵직한 팀들 상대로도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마이애미는 사실 선발을 잘 공략해내는 흐름은 절대 아니죠. 마르케즈 상대로는 털어냈지만 나머지 선발들한테는 다 이제 묶인 거. 이건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워낙에 마운드가 좋은 팀이라서 샌프란시스코의 3연전 시리즈는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되겠고, 결국에는 사실 이 콜로라도와의 1, 2차전 모두 패배를 냈지만 두 번 모두 선발 상대로 묶인 적은 없었습니다. 마이애미가. 그거는 주목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 선발은 프릴랜드가 등판한 좌투수인데 얘도 역시도 좀 어느 정도 피칭을 하면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치 전에 가장 최근 능판이었던 매치 전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고, 필라전에도 1실점 호투, 텍사스전에도 퀄리티 스타트 달성, 샘프전에도 달성. 그러니까 호투 4번을 했었다라는 게 어찌됐건 털렸던 것보다 호투가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털리는 상대들이 디트 양키, 올 시즌 다 강팀들 한테만 털렸던 거였고,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프릴랜드도 마이애미 상대로 충분히 호투해줄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마이애미와 1차전에서 맥스 마이어를 좀 털어버렸고, 그리고 알칸타라한테 6이닝 2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호투를 당한 거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사실 이건 선발 싸움에서 어느 쪽이 우위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사실. 이 경기는 선발 보고 좀 분석한 경기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지금 마이애미가 홈에서 펼치는 시리즈에서 콜로라도, 원정 콜로라도 따위한테 수입 위기에 모면했다라는 점, 이거를 직면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크게 전 와닿았습니다. 마이애미도 약팀인 건 팩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강팀 상대로도 수입을 곧잘 모면해 왔던 이 마이애미가 원정 콜로라도한테 수입을 당한다? 올 시즌 MLB 30개 팀 중 20 꼴찌팀이 콜로라도죠. 프렐랜드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이애미의 이 홈에서 시리즈에서 특유의 그 타선 집중력이, 그러니까 수입전에서는 약팀들도 이런 좀 속담에 비유하자면은 궁지에 몰린 쥐도 깨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궁지에 몰리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이애미는 지금 완전 배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타선 집중력이 어느 정도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경기는 언더 쪽 보는 게 맞습니다. 프린랜드도 마이애미 지금 그 뭐야 타격 사이클 수준이면은 좀 어느 정도 호투 가능성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기가 기준점을 8.5를 받았잖아요. 8.5면 언더 갈만합니다. 날씨 자체도 언더 날씨예요. 내야 쪽으로 유의미한 바람이 부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 승을 메인으로, 마이애미 승이 배당이 몇 받았죠? 좀 빠르게 볼게요. 1.60이면은 충분히 마인 안 가도 되는 배당이잖아요. 홈 경기이기도 하겠다. 마이애미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브는. 자, 두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에보트랑 프리스터가 등판을 하죠. 에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피칭 흐름이 제일 좋은 선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림이 한 번도 없었고 5월달 모든 등판 중에서 6경기 등판 중에서 최강 호투가 2번, 호투 4번 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국에는 실점 수치 중에서 2가 넘는 게 없잖아요. 2실점 이상을 준 적이 없었다. 다 1실점 이하 피칭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에보트는 지금 선발에서 뭐 흠잡을 게 아예 없는 수준이고, 자, 문제는 시시네티의 빠따죠. 빠따가 갑자기 침묵하는 벤 브라운한테도, 근데 내놓기 말해서 C컵에서 벤 브라운이 상위 선발 에이스급이 아니잖아요. 얘한테도 무실점을 뜬금 당하는 팀이라는 거. 그리고 타이온 같이 올 시즌에 피홈런 기대치가 정말 높고, 시베일도 올 시즌 방어율 6이었고, 이랬던 애들한테도 뜬금 호투를 당하는 타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 요소가 작용하죠. 확실히. 미러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장출 연승을 달리다가 이번 시시내티 Y 시리즈에서 타선이 좀 침묵하는 흐름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에롤이라는 애는 사실 오프너 선발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올 시즌 2번 등판, 2번 다 2.1이닝, 3이닝 등판했으니까, 그리고 이 스플릿은 그냥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샘플 자체가 2경기밖에 없었고 5.1이닝밖에 던지지 않은 선발이기 때문에. 자, 미러키가 어찌됐건 지금 이 흐름은 아니잖아요. 루자르도를 막 3.1이닝 12실점 이렇게 막 털었었던 이때 이 흐름은 뭐 불과 며칠 전의 일이지만 이때 흐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루자르도도 리그를 대표하는 좌투수고 에보트도 좌투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뜬금 이런 효과를 낼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에버트의 지금 엄청난 구위 그리고 엄청난 피칭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걸 미러키가 공략하기 힘들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파크입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파크. 시시네티 홈구장은 대표적인 타자 친화 구장이죠. 날씨도 오바 날씨예요. 이 경기는 사실 킴프리스터도 지금 피칭 흐름이 결코 나쁘지가 않고, 킴프리스터가 뭐야? 디에롤. 자, 이거는 선발이 아직 확실히 안 정해진 걸로 제가 확실히 보겠습니다. 빨리. 이거를 제가 좀 오늘 맥이 없어가지고. 자, 라서플은 디에롤로 돼 있는데,
제가 봤던 이 ESPN이었나? 거기는 킴프리스터로 이건 확실하게 선발이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에버트 믿고 보는 거예요. 에버트 믿고 신시승, 메인으로 신시승. 날씨가 오바기 때문에 저는 원래 언더를 좋게 보려고 그랬습니다. 신시내티가 타선 기대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시승을 메인으로 에버트 순전히 에버트 하나 믿고 신시승 메인 보고 언더는 소액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액 쪽으로. 왜냐하면은 날씨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제가 어제 분석자 영상에서 날씨만 보고 들이댄 두 경기 다 언오바 맞았습니다. 샌퍼 언더, 미네소타 오바. 자, 화삭하고 디트 경기죠. 자, 이 경기는 사실 이 경기도 선발이 아직 좀 애매해요. 화삭 선발 지금 TBD 미정 상태인데 이러면은 사실 TBD면은 무조건 선발로 등판하는 선수가 이닝이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너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팀의 고정 롱 릴리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 릴리프라고 얘기하는 이 팀마다 한 명씩 있는데 얘 기록이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레드 슈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등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닝수는 다 짧은 편인데 한 번도 3자범퇴 없었죠. 불펜에 등판을 해서 3자범퇴를 못하는 불펜들은 사실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 깔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ERA보다 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닝당 주자를 출루하는 허용률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슈스터는 이 기록만 봤을 때 절대 휘비 낮은 투수는 절대 아니죠. 어찌됐건 오늘 화삭이 이 디트를 상대로 역배승을 해냈어요. 리그 1등 팀이 29등 팀한테 진 겁니다. 디트 선발 같은 깁슨 롱. 야, 얘는 아예 올 시즌 첫 등판인데 올 시즌 마이너 등판 기록을 가지고 왔죠. 1이닝은 대체로 다 짧았지만 모두 다 2실점 이하로 틀어 막았었던 기록이 존재를 합니다. 얘는 사실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선발은 배제를 하고 기본빵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만약에 디트가 이겼으면 저는 이 경기 안 건드렸습니다. 어제 역시도 제가 이 경기는 분석도 안 하고 뭐 쳐다도 안 받고 없는 경기 칩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화삭이 디트를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디트를 봐야죠. 이게 야구는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떡밥 던져놓고 이게 물고 입질이 오면은 낚싯대를 확 낚아채는 게 낚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낚시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는 야구 시즌에는 어차피 거의 NBA랑 달리 MLB는 매일 거의 10경기 이상 깔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드문 케이스 아닌 이상 10경기 이상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10경기를 다 분석해서 다 맞추겠다라는 그런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사실상 기다리는 미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됐건 우리 지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저 자체도 어제 디트 경기에 관심을 아예 안 줘서 이 역배 쓰나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필이면은 아주 타이밍 좋게 화삭이 29등 팀이 1등 팀을 잡았어요. 역배 쓰나미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올 시즌 상대 전적 4승 1패거든. 자, 오늘 디트가 져서 4승 1패가 됐고 그 전까지 4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게 올 시즌만 디트였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디트로이트 1등 팀이 29등 팀한테 2연패를 당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20% 미만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디트가 오늘 보여줬던 무기력한 빠따, 경기력 이런 거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사실 아유 디트 승 좀 애매한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1등 팀하고 29등 팀이 맞붙는데 29등 팀이 쓰나미를 냈다. 이게 두 번 이어지면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단돈 만 원이라도 먹으려고 확률 싸움을 하는 배팅 자체가 확률 싸움이잖아요. 바카라건 뭐 스포츠 배팅이건 뭐건 간에 확률 싸움인데 이 디트로이트 1등 팀이 29등 팀한테 2연속 패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여드렸었나요? 그죠? 이거는 뭐 다른 분석 데이터 타격 흐름 뭐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디트 승마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 나머지 경기들은 간단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템파베이랑 텍사스 경기도 제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문으로.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샌프랑 샌디 경기는 자 어제 경기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죠? 어제 경기 분석했었던 장면입니다. 자 1차전 때 날씨였죠. 이거를 볼 때 제가 영상에서는 선생님들께 날씨를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서남 서풍 똑같다. 바람도 10.7, 9.8, 8.9 똑같다. 그러니까 날씨 똑같으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 이랬었습니다. 이것도 좀 봐요. 분석을 할 때. 이게 체감 온도, 그리고 공기 온도, 뭐 이런 것까지 필스 라이크.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날씨가 전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시면 아시죠? 1차전하고 2차전은 날씨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경기는 날씨입니다. 거의 똑같죠. 또 서남 서풍 똑같고 바람 세기도 얼추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사실 오늘 뭐 연장 가서 오바 찍힐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이정우 선수가 3대3을 만들었으면은 더 연장이 길어져서 오바 뜰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경기 자체가 만약에 오바가 났어도 정말 운 좋게 오바가 난 케이스였고 경기 내용 자체는 명백한 언더 게임이었죠. 1차전에 연장 가서 1대0 나왔고 이번엔 마차도가 정말 도발 상대로 본론을 만들면서 2대2 동점으로 연장을 끌고 가게 되면서 오바가 날 뻔했지만 언더가 났던 경기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11연속 언더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 시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구 시즌에는 장줄만 잘 건드려도 줄만 잘 타도 반타작 이상은 한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죠. 샌프란시스코가 11연속 언더줄은 제가 이거 1차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황금 동화줄입니다.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날씨가 제가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설명서 드리지만 서남 서풍 자 이거 그림만 봤을 때 홈플레이트 방향에서 11시 방향으로 날씨 분해 그럼 좌측 펜스 방향으로 날씨가 분해 바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온도예요. 온도. 자 서남 서풍 이쪽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 그러면은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이 바다 영향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 분다. 차가운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의 밀도는 높아지고 그럼 타구 비거리는 짧아집니다.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홈런성 타구도 펜스 맞고 떨어져 갖고 2루타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언더 또 보는 게 맞습니다. 내일은 더 선발 마운드가 되려 더 안정적이에요. 그죠? 자 오클랜드랑 미네소타 경기 오늘 제가 미네소타 마이너 오바를 가서 다 맞았죠. 미네소타 마이너 오바뿐만 아니라 오늘 필라 마이너 오바 그죠? 템파 승언더 미네소타 마이너 오바 오늘 올킬하는 경기만 대체 제가 정말 분석한 경기들 타율이 거의 에런 저지 빰떼기 후려가기는 수준이죠. 자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배팅해야 될 경기에 외야 쪽으로는 날씨가 불죠. 딱 봐도 이 셔틀스 파크는 외야 쪽으로 강풍이 지금 3일 연속 부는 건데 지금 1, 2차전 모두 기준점 무시한 해고바가 나왔잖아요. 3차전에서는 더 오바를 좀 더 좋게 볼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요소는 오클랜드 선발인 이 스프링스가 그나마 호투 빈도가 꽤나 있는 선발이라는 겁니다. 뜬금
의문의 호투 가능성이 존재하는 선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오클랜드가 가우스만 4.2이닝 3실점으로 털어버리고 미네소타 상위 선발 조라이언 4실점으로 털고 오늘 파블로 로페즈도 5이닝 2실점 호투라고 봐야겠지만 5이닝밖에 채우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이거를 제비 매튜스가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미네소타 트윈스의 그 1, 2선발 원투펀치를 앞전 1, 2차전 경기에서 다 상대를 냈지만 결국에는 두 번 모두 오버하떴습니다. 이번엔 제비 매튜스 하위 선발인데 얘가 오클 상대로 털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선발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가뜩이나 또 여전히 셔터헬스 파크 외야 쪽으로 바람 불고 그러니까 오바만 볼게요. 저는 이번에는 미네소타 승사이드는 패스하고 아무래도 수입전이다 보니까 패스하는 게 나아 보이고 오바만 볼게요. 저는 오바 셔터헬스 파크 외야 바람 부는 오바는 저는 솔직히 꿀단지라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 경기는 제 그냥 대본을 이렇게 복붙한 건데 곤솔린이랑 캐닝 등판하죠. 곤솔린 3경기 연속 4실점 이상, 캐닝 2경기 연속 조기 강판, 오바 몰릴 경기잖아요. 딱 봐도. 그죠? 이런 경기가 의문의 투전이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다저스랑 매치 경기가 아니라 뭐 마이애미랑 콜로라도 경기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경기는 패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판 개입. 그냥 의문의 투수전 같은 거 보면 존이 더럽게 넓다든가. 그죠? 대놓고 볼인데 스트라이크 판정해갖고 찬스 상황에서 아웃 판정해가지고 삼진 콜 불러가지고 공교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정말 열받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저스랑 매치가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시리즈 중에 티켓 값이 독보적으로 비싼 시리즈란 말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리즈고. 그러니까 심판 개입이나 장난질 없을 거라고 보고 뻔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바를 누구나 볼 경기고 너무 뻔하게 봐야 되는 경기라서 두려운 거죠.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경기요. 캐닝이 화사한테 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다저스 등판에 삼진 1개 볼넷 4개 뿌리면서 새가슴 피칭하다가 적시타 하나 맞고 교체되는 에어구. 곤솔리는 불과 며칠 전에 매치 상대로 5이닝 실패한다 4실점 명백히 털렸는데 이게 곤솔린이라는 그래도 불과 몇 년 전에 사이언 컨텐더급 피칭을 보여줬던 이 투수가 반등하는 홈에서 등판이니까 반등하는 그림도 상상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전 등판에서 양키스한테 4피 홈런 5실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4피 홈런 5실점 운도 좋았던 거죠. 사실 거의 다 솔로포여서 5실점밖에 안 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곤솔리는 이미 이제 글러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지금 양 팀이 지금 2번 연장 지금 연장 같잖아요. 불펜 소문 그게 달에 있는 상황이고 다저스 지금 현장에서 클로저로 쓰고 있습니다. 테너스 컷 연투했죠. 1, 2차전 모두 등판했죠. 1차전 털렸고 오늘은 무실점으로 호투를 냈고 양 팀 모두 지금 이 앞전 2경기에서 불펜 거의 총력전 수준으로 다 갈아넣은 필승조들이 연투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 3차전은. 그러니까 이 경기는 뻔한 경기. 그러니까 누구나 볼 경기인데 오바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뻔해도 날씨 역시도 막 정말 극단적으로 외야 쪽으로 강풍이 분다 이건 아니지만 외야 쪽으로 약풍이 불어요. 약한 바람. 그러니까 언더 날씨는 아닙니다. 되려 약간이나마 오바 쪽 날씨지. 그래서 오바 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 볼게요. 템파랑 저 경기는 사실 이 경기를 사실 그냥 분석을 생략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이거 보세요. 스님들 저 얼마나 간절하면 이 메모장 제목 보세요. 제발 운 좀 제발 아멘. 그죠? 얼마나 간절하면 이 메모장 제목을 매일 이거 제 메인 컴퓨터에서 해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16번째 옮기니까 16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템파랑 텍사 경기인데 바즈랑 로커가 등판을 합니다. 바즈는 5월달에 호투보다 털림이 더 많은 선발이 무너진 경험도 꽤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선발입니다. 믿기 쉽지 않은.
로커라는 선발은 올 시즌 홈하고 원정 차이가 완전 이중인격 수준으로 방울 5배 이상 차이. 그리고 템파 상대로 4월 초에 만나가지고 5이닝 6피안타 1실점 호투를 남아 있었는데 이 당시 4월 7일에 템파는 타격세이 정말 나쁘고 5연패 빠져있는 상태였고 이 득점력도 전혀 안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템파를 만나서 호투를 냈던 거였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템파베이가 결국엔 말리를 4실점으로 공략을 해냈잖아요. 그냥 완전 털어버린 거였는데 오늘 이번 시즌 말리가 이 정도로 털린 건 템파 상대로 유일했죠. 그러니까 템파 승을 또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텍사스가 템파베이 상대로 굉장히 상성적으로 강한 팀이라 상대 전적 자체가 오늘 템파베이가 승리하기 전까지 7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게 텍사스였고, 그리고 텍사스가 지금 승패 지금 퐁당퐁당 타고 있잖아요. 승패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바카라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퐁당퐁당이라고 하는 거지, 스포츠만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야 얘네가 그래도 무너지진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 쉽게 연패를 안 당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효과를 내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템파베이한테 강했던 텍사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연패 안 타고 패배한 뒤에 반등을 꼭 규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텍사스. 그러니까 2차전마저 템파승을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결론을 저는 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선은 선택지는 오바인데 날씨가 언더 날씨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언더 날씨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점도 낮은 기준점도 아니고 오바를 좋게 볼 여지는 크지가 않아요. 사실. 바지도 뜬금없투가 나올 수 있는 선발이죠. 그리고 제 누구야, 어찌됐건 홈에서만을 3 찍고 있는 애는 홈에서만큼의 여지까지 털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문의 투수전 갈 가능성도 최소한 40%까지는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템파베이가 최근 타선 흐름 좋다. 따라지 선발, 막 진짜 상위 선발, 막 어제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터 브라운, 뭐 빅토르 발데즈 이런 정말 상위 선발 애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털어내고 있는 흐름이다. 저 로커 같은 애들도 충분히 털만한 흐름이다. 근데 지금 텍사스는 지금 퐁당퐁당 타고 있을 정도로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 오늘 반등 효과를 낸다. 지금 텍사스도 지금 퐁당퐁당 타고 있는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서플 같은 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배하고 다음 경기에서 좀 타선을 좀 폭발하는 빈도를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바 쪽으로 찌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날씨가 언더 날씨 아니면 저는 기분 좋긴 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좀 거치장스러운 거죠, 사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은 정밀 분석 3경기를 준비를 했고, 나머지 이 4경기 같은 경우, 템파 경기까지 4경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소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최소 5경기 이상은 이걸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 오늘 3경기밖에 못했던 거는 분명히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로. 야, 그래서 좀 어쩔 수가 없었던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내일 영상은 최소 5경기 이상을 정밀 분석할 수 있도록 약속까지보다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에 따봉을 정말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